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운명하실 것 같다고 가족들 와서 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하고 급하게 갔죠. 가서 엄마를 막상 보니까 엄마는 맥박도 정상이고 호흡도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도 극히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지켜보다가 엄마가 너무 편안한 상태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남편하고 오빠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오라고, 그동안 이제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 두 분은 나가시고 이제 엄마가 1인실에 계시는데 저랑 독대로 앉아 있으면서 엄마를 지켜봤어요. 엄마는 편안한 상태로 힘들어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 이상 없나? 그래서 혹시나 싶어갖고 일어나서 엄마 눈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엄마 눈을 열었는데 제가 엄마 눈을 쳐다보는데 엄마가 저를 못 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못 보는 순간에 저는 오른쪽에 선생님 파란 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파란 컵이 여기다 갖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야. 예. 이 컵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 파란 컵이 안 보인다고 한 거하고 똑같네? 다시 한번 엄마 눈을 쳐다보니까 나를 못 보시는 거야. 그럼 이 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맥박도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고 살아계신 게 확실한데 눈을 띄어서 보게 해줘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내 눈앞에 있다는 이것의 실체가 뭐냐는 거지.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시체가 있어도. 형상이 있어도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살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팔을 이렇게 만졌어요. 팔을 이렇게 눕혀놓고 있었는데 팔을 만지다가 주물르다가 팔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었다가 놨더니 나무 토막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양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나무 토막처럼 팔이 떨어지네? 그럼 뭐야? 이 육신은 내가 아닌 게 맞네? 육신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러는 순간에 엄마 가슴을 보면서 그럼 뭐야? 저기 가슴을 흔들어서 깨워서 눈을 떠서 보면 그러면 딸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저 컵도 보이고 저 달도 보이고 저 별도 보인단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서 탁 보는 순간 그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에 엄마는 돌아가신다고 누워있는데 그게 엄마로 안 보이고 저는 그때 그게 나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워있어서 내가 저렇게 의식이 없어. 아들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없는 거 맞네. 나 죽으면 끝이네. 이대로 뭐가 아들이 남아있고 뭐가 남편이 남아있어? 없는 거 맞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더니 이게 그건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또 봐도 또 확인을 해도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이고 엄마는 죽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럼 이 몸은 뭐야? 몸이 아니고 그게 나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너무 그냥 가슴에 발끝까지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게 이런 거구나. 오른쪽에는 컵이 떠오르고 왼쪽은 바라보는 내가 떠오르고 이러면서 1시간을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러면서 1시간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엄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서 집으로 1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이 들었어요. 12시쯤 잠이 들었는데 3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운명하셨다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냐고, 준비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준비를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하니까 대충 준비를 하고 다시 남편이 운전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옆에 타고 가면서 뭐야, 12시부터 3시 반까지가 내가 잤는데 그동안에 엄마가 죽어간다는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던 거 아니에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엄마가 죽을까봐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초조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쿡쿡 자다가 전화 와서 깬 거거든요. 3시 반에. 잠들었을 때는 평안스러웠지. 그럼 뭐야?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거는 육체고 그 잠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나란 말이야? 난 그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을 치르면서 손님도 오고 뭐 이렇게 맞이하고 이러는 중간중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3호가 되고 엄마가 이제 뒷일을 정리해야 돼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이제 큰오빠가 오제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올케가 여러 명 있는데 올케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 신우인데 제가 그게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상했어요. 그때 이상하다. 왜 그게 하나도 안 서운하지? 그래 초상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엄마가 연세가 많이 있으셔서 돌아와서 그런지 그 슬픔도 참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허함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혜영 선생님 유튜브 영상을 계속 듣고 이러면서 이제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쉬는 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어쩌면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돌아가신 건가? 막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이것도 그런가 저것도 그런가 그렇겠구나 이러면서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엄마 장사 다 치르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사실 제 큰아들이 아직 나이가 좀 있는데 직장도 없이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우리 큰아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는 내살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너 엄마 힘들게 왜 그러고 있냐고 얼른 취직하고 그러지. 나중에 저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3년 전부터 큰아들 때문에 고통이 심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쟤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그러고 있잖아.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너는 밥 먹고 공부하고 일찍 오고 잘 자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고 있잖아. 엄마가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주게 해주고 가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날 그날부터 마트에 가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갈비, 등심, 삼계탕, 고기를 한 열흘을 걔를 해줬어요. 걔가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 뒤로 걔가 하나도 밉지 않아. 저 문에 들어오면은 방으로 내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걔가 들어오는데 하나도 밉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어릴 때 걔를 이뻐했던 그대로 걔가 보이는 거예요. 반갑고 어서와 밥 먹어 옛날처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걔도 내가 표정이 밝고 지한테 반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걔도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도 힘들지. 지를 힘들다고 내가 그래놓고 난 그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이거를 내가 쟤 보고 힘들다 그랬지. 쟤가 나 힘들어하고 나한테 제가 투정을 부린 적도 없고, 나한테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지 힘들다고 집을 뛰쳐나간 적도 없는데, 내가 너 보고 힘들다고 내가 그런 거잖아. 제가 없는 고통을 있다 한다. 그런 거 같아.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예. 고통 안 스러워도 되는 걸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고통스러웠잖아.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다는 그러면 거죠. 하면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없는 고통이 있다 합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말하면 아니 내가 이만큼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없다는 거야? 쟤는 가만히 있는데, 쟤는 말 한마디도 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엄마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이 소리도 한마디 안 했는데. 지는 더 힘들었지. 그러니까요. 지는 더 힘들었지. 빨리 해서 엄마한테 보여주는데 지도 안 되지.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는 더 힘들었지. 지는 더 힘들었죠. 우리 애기들을 키울 때 왜 착하게 키우는 줄 압니까?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착하게 시킨 거라고 안 어때니까. 그래서 착하게 키운다. 내 기준에 내가 수월하려고. 내가 나 편하려고 내 편하려고 착하게 키운다. 걔한테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 착하게 키운다. 아, 머리 안 아프려고. 맞네요. 나 머리 안 아프려고. 그래 착하게 키운다. 머리 안 아프려고. 착하면 잘한다 그러고.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속 안 썩이고. 내가 안 힘드니까. 내가 안 힘드니까. 난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거를 나를 알게 해주려고, 이걸 아는 순간에, 그것도 더 오래 가기도 전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눈꽃송이 하나도 다 때 맞춰서 떨어질 때가 돼야 떨어진다고. 그 자리도 딱 그 떨어질 자리 돼야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순간에, 얘가 아직 그때가 안 됐구나. 그 눈송이 제자리 찾아서 떨어질 때가 안 된 것처럼 얘도 그게 아직 아닌 걸 내가 그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이때 돼야 된다고 내가 그랬구나. 그거를 알게 해줬구나, 엄마가.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법문을 했죠.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되십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 훌륭한 어머니가 진짜 마지막 감에서도 죽음으로써 법문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저도 그게 법문인지 몰랐죠. 선생님이 그게 법문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엄마가 나한테 이런 고통을 벗어나게 해줬구나.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법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네요. 그게 법문이었잖아요. 증거로. 대단한 법문. 증거로 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막 선생님한테 오고 싶더라니까요. 이런 법문을 들으려고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죽음에서도 벗어나, 고통에서도 벗어나, 더러운 데서도 벗어나, 무서운 데서도 벗어나. 예, 무서운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것이 자유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것도 본성이고 저것도 본성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웃음이 절로 난다니까요. 이것이 자유인 줄 알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번. 감사합니다. 90번. 90번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소리 들으려고 왔나 봐요. 이 소리 들으려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모를 때는 대단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진짜 공부할 준비된 것만으로 아주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공부할 준비 앞으로 조금 주고다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하시면 감사합니다.